너무 무리한 파업은 아니었나? 근데 조금 그 부분은 정정을 해야 될 게, 이 파업의 명분은. 안녕하세요. 택배를 먹고 산 남자 택맨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노조원 분을 만났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광주에서, 그 원화번 광주에서 여기까지 한 걸음에 와주셨는데요. 제가 그동안 노조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랬던 점을 한번 질문 드려보고 할 건데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21살, 택배로 횟수로는 7년차 됐고요. 광주 광산 신천집배점에서 일하고 있는 이천태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몇 년 하신 거죠? 택배를? 지금 횟수로는 7년차 됐어요. 7년 차. 네. 7년. 짧은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7년이면은. 택배를 워낙 오래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짧게 하신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네, 맞아요. 7년 정도면 어느 정도 인생의 많은 부분을 그렇죠. 차지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죠? 노조는 가입하시고 얼마나 하신 거죠, 지금? 노조는 제가 2016년도 2월에 입사를 해서 2018년도 11월에 노조 가입을 했었어요. 그 18년도 11월에 저희 대리점 소장님이 1억 3천 정도를 들고 도망을 갔어요. 1억 3천. 네. 그 대리점에 있는 모든 기사의 수수료를 가지고. 모두 들고 잠적을 해버렸죠. 그때 저희가 노조 도움을 받고자 어떻게 보면 저희 대리점 SM들이 노조에 가입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그 노조에 가입을 해서 이제 그런 월급 같은 걸 다시 돌려받고자 그렇죠. 가입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안 받게 하고 싶은 그런 그렇죠. 마음도 있으셨고. 그럼 그렇게 가입을 하고 쭉 지금까지 해오신 건가요? 해오다가 제가 중간에 너무 제 스타일하고 안 맞아서 중간에 택배 연대 노조가 아니고 2018년도에는 택배 조합이 2개 있었어요. 네. 택배 연대 노조랑 택배 노조. 그래서 택배 노조에 속해 있다가 제가 18년 총파업을 갑자기 그 대전터미널 우리 영업 정지 사건이라 하죠. 그때 하다가 중간에 탈퇴를 하고 그냥 저는 복귀를 했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해라. 왜 그러냐면 돈을 벌어야 회사랑 싸울 것이고 있어야 뭔가를 할 건데, 회사는 말 그대로 너 일 하든 안 하든 신경을 안 쓴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복귀를 하고. 그러면 노조 활동은 얼마나 하신 거죠? 그럼? 1년 좀 넘었을 거예요. 1년 제가 좀 중간에 넘게? 나갔다 다시 들어와가지고 다시 했었어요, 활동을. 그러면 그거까지 다 하셔가지고 1년? 그렇죠. 지금 노조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바뀐 것도 있고 안 좋아진 것도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택배 노조가 어떻게 보면 회사의 견제장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견제장치를 해오면서 회사도 성장을 해가고 노조도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도. 노조 활동을 한 계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리점장이 그렇죠. 먹튀를 하는 바람에.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은 누구라도 그런데 가입을 해서 자기 월급을, 솔직히 택배기사 하시는 분들이 돈 많아서 하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시는 분들이고. 좀 그런 분들이 당장에 이번 달 월급이 없다고 하면은 들고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뭐 그 본사에서도 그런 걸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태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나 봐요. 그죠? 우리 대한통운 대리점을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3천만 원과 현금담보 500개만 있으면 대리점 개설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그때 당시에 9만 개에서 10만 개를 했었으니까 배달 수수료가 1억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에 비하면 보증담보는 3분의 1 수준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요. 회사도 보증보험 안에 있는 그 금액만으로도 그렇죠. 해주려고 할 거고. 그죠. 회사는 절대 손해를 안 그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보증보험 3,500만 원이란 돈 안에서도 제가 그때 대리점에서 못 받은 돈이 550만 원 중에 130만 원인가 받았어요. 회사에서 보증보험 사고 처리한 금액 중에 받은 돈이 130만 원이에요. 550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회사 입장은 그래요. 대리점 소장한테 우리는 돈 줬다. 그죠. 소장을 찾아서 잡아먹던가 해라. 근데 11월에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7월, 8월, 9월에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어요. 근데 지사에다 요청을 했어요. 아니 이거 관리를 해달라. 근데 그때 당시 지사장이 한단 말이 그거예요. 저희 SM들 다 불러다 놓고 그때 소장 불러다 놓고 지금 이 사태에 대해 일을 하고 그냥 말 한마디만 했어요. 2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하니까 당연히 그때 소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뭔 말을 하겠어요. 근데 그 뒤로 11월까지 노조 가입하신 분들은 수수료를 15일 날 다 받았어요. 근데 비노조들은 막 100만 원 조금 뭐 200만 원 이렇게 찔끔찔끔 어떻게 보면 소장이 돌려막기를 하다가
돌려막기가 안 되니까 붕 떠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소장이 잠적하기 하루 전날 저희 모든 대리점에 SM들 통장에 100만 원씩을 했어요. 입금을. 문자도 왔어요. 아직도 그 문자가 된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하고, 그리고 조용히 잠적해 있다가 12월 중순에 저희 다 나가고 난 뒤에 조용히 지사 사무실에 와서 대리점 포기 서류, 계약 해지 서류를 쓰고 잠적해 버렸어요. 집배점을 4번 바꿨어요. 저희도 회사, 소장, 트러블이 일어나 보니까 소장들이 1년마다 버티지 못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파업을 딱 계절별로 한 번씩 하니까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 해줘 버려요. 아예 그냥. 왜 그러냐면 대리 점장으로서의 역할이 SM들을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되는데 컨트롤을 못하니 사람을 잘못 뽑았나 싶어서 바꾸는 거죠. 이번 신천집배점 소장님께서는 잘 하고 계시기에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 파업 진행 중이신데 지금 파업은 동참 안 하신 거고요. 네, 저는 파업은 동참을 안 했습니다. 혹시 안 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떻게 보면 간부진에 대한 불신이 좀 있었어요. 저는 너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서 있기만 하니까 이 시간에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이렇게 하면 내 돈이 생기나? 진짜 그랬어요. 저는 그 뒤로 총파업에 대해 불신이 생겨서 저는 이번에 지회장한테 파업 참여를 못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파업 참여 안 하면 불이익 같은 거 주지 않나요? 기존에는 파업을 참여하든 안 하든 크게 불이익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징계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징계를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네, 이미 1월 10일 날짜로 저는 택배노조에서 제명 처리가 됐어요. 저는 촬영 기준 날짜로 보면 저는 비조합원이죠. 이제 비노조죠. 아, 그러면 전 노조원 그러죠. 이제는 전 노조 타이틀이죠. 전에 파업도 그러면 참여하신 적도 있고 안 하신 적도 있고 이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때는 전혀 그런 거 없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유독- 그때는 경고만 하고 넘어갔었어요. 다음부터는 해라 하고. 자기가 일하고 싶은데 파업을 한다고 하면 나가야 되는 그런 게 돼버렸네요. 그 그러면 이제는. 파업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쟁의권이라는 게 있어요. 네. 말 그대로 교섭 대상과 원만하게 교섭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교섭이 안 되니까 중재위에서 더 이상 교섭이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싶을 때는 쟁의권을 저희에게 줘요. 쟁의권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합법적으로 일을 안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참여한 사람들도 대부분 쟁의권이 있는 사람들만 참여를 하고 교섭이 진행 중이거나 이제 막 가입해서 쟁의권이 없어서 참여를 못하고 그냥 부분적으로 뭐 식품 거부한다든지 반품 거부, 편의점 거부, 약 10시 반에 출차를 한다거나 부분 파업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은 노조분들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택배 시장이 좋아진 점은 있어요.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죠. 뭐 저도 그런 혜택을 받았던 기사였었고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실래요? 일단 분류 작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분류 작업은 수수료에 포함됐으니 기사의 몫이다. 근데 불과 작년이죠. 재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 택배기사 22분이 어떻게 보면 하셨는데 네, 바로 사셨죠? 네, 어떻게 보면 희생이라고 해야 되죠. 희생이 있음으로써 지금 대한통운에서 분류 작업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고 도와주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각 터미널 휠셔터가 설치된 곳들은 분류 도움이라고 날개에 1명, 2명씩 투입이 되고 있는 걸로 네네. 알고 있어요. 저희도. 네네. 그러면서 출근 시간도 어떻게 보면 다들 옛날에는 7시, 8시 일괄적으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유롭게 출근을 해서 작업에 대한 부담이 완화가 됐어요. 네. 저는 분류 작업은 노조의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그거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노조원들이 없었다면은 분류 이 시스템이 이렇게 급변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어느 대리점은 기사들끼리 모여가지고 3, 4, 5 모여가지고 그죠. 분류 도움을 쓰고 그런 대리점도 있었어요. 어떤 데는 조를 짜가지고 뭐 하루는 내가 봐주고 하루는 네가 봐주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었는데 그런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택배비를 올렸고 뭐 올린 그걸로 어느 정도 충당을 하고 회사에서도 이제 계속 손해만 보다가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택배비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그 비용을 온전히 기사들이 일하는 그런 비용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